행렬 개념 정리. 띄엄띄엄 수업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예, 근데 이제 종합해서 들어보세요. 행렬하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그 단원명, 그러니까 소단원명 하나가 중단원 하나랑 일치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가르치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개념만 알고 지나가세요 라는 건데, 예, 그게 이유인 즉슨 행렬이 오랜 시간 사라졌다가 돌아왔다고 그랬죠. 오랜 시간 내 느낌상으로는 한 15년 이상인 것 같은데, 예,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다가 너희들, 당신들 그 새 개정 교과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원래는 얘 뒤로 그러니까 행렬을 배우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뒤로 뭔가가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원이었는데 걔네들을 이제 차곡차곡 뒤에서 교과과정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날렸어요. 이렇게 날리다가 결국은 이제 회전이라는 개념이 수학에서, 고교 수학에서 회전이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지면서 통째로 드러내버렸단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대학 수업을 듣는데 조금 이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행렬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좀 부족함을 느꼈는지 최소한의 용어와 개념과 연산 정도만 알자라고 해서 이게 아마 제목을 보시면 행렬의 기초 정도가 될 거예요. 행렬의 기초. 그 기초에는 뭐가 들어가냐? 행렬의 뜻, 용어, 성질, 그냥 기본 3세트죠. 행렬의 정의는 뭐야? 행렬에 관련한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 행렬이 가지는 기본 성질은 어떤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본질이 뭐냐면, 이 뜻할 때 배우겠지만 행렬의 본질이 뭐냐면 수의 묶음이에요. 수의 묶음이고 수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 정의가 어떻게 되죠? 수 또는 문자를 행과 열에 맞추어 나열 한 묶음, 뭐 이 정도예요. 얘기가. 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행, 2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1열, 2열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들이 또는 문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덩어리와 다르게 우리가 하나의 행렬이야를 나타내기 위해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괄호로. 요 숫자들의, 문자들의 덩어리를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죠. 그러면 이 행렬 A가 수들의 묶음이라서 마치 수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처럼 움직인다면 뜻, 용어, 성질 한 다음에 바로 뭘 해야 돼요? 바로 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니까. 수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뭐가 있어요? 기본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행렬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거죠.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덧셈과 뺄셈은 있어요. 덧셈과 뺄셈은 있어요. 그리고 곱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렬의 특수성상 나눗셈은 없다. 행렬이 간소화됐다는 게 이건데, 나눗셈 대신에 이제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서 요 다음 진행이 이제 한 파트가 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끊겠다는 거예요. 곱셈까지만 이렇게. 그리고 제가 1번을 생략해놨죠. 1번은 사실상은 연산이 아닙니다. 연산이 아닌데 행렬의 특수성상 존재하는 연산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실수,
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수배.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 행렬 단원의 목표는 행렬의 뜻과 정의 그리고 관련 용어들을 익히고 그리고 그 행렬이 가지는 연산법들, 연산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수업하고 있나요, 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행렬을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시 언제 만나게 돼, 이게? 기말고사 칠 때. 대략 3, 4개월 후입니다. 3, 4개월 후에 당신들이 지금 공부했던 그 행렬이 날아가지 않으려면 문제를 기억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를 기억하면 안 되고 지금 하는 이 개념 정리가 기억이 돼야 돼요. 제가 행렬을 본 지가 나 몇 살이야? 33년 정도 되죠. 행렬을 처음 만난 지가. 33년. 그리고 이제 지난 한 15년간 행렬과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내가 뭐 가르칠 일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까먹는 이유.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백지에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3년이 지나도 안 까먹는 이유는 내 언어로 개념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당신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얘네들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행렬이라는 중단원이 딱 떠오르면 이번에 행렬 뭐 배우더라? 뜻과 정의, 용어 성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연산까지만 하는 그런 행렬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당연히 정의죠. 모든 수학은 정의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정의로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본인이 약속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런 숫자들, 하나하나의 애들 뭐라고 불러요? 하면 등장하는 용어가 성분입니다. 성분. 행렬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또는 문자들을 성분이라고 부르고요. 그 성분이 여러 개인데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하면 그때 행과 열이 만나는 자리를 봐 라고 하는 거죠. 행과 열이 만나는 자리를 봐. 그래서 A하고 행열 순서로 써주고 equal O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일행, 일열, 성분의 값이 5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2행 3열까지 다 표현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행렬이 행수는 몇 개고 열수는 몇 개예요? 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 행수는 몇 개고 열수는 몇 개인 걸 행렬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 그거 니네 맘대로 정하는 거야. 라고요? 니네 맘대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일행 일열짜리 행렬도 있다는 거예요. 숫자 하나 넣고 괄호 빡 쳐버리면 이게 일행 일열짜리 행렬이 됩니다. 그럼 2행 1열, 1행 2열, 2행 2열, 3행 2열, 5행 5열, 5행 7열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얘네들을 구분할 용어가 다시 필요하죠. 그래서 그 행렬이 어떤 모양인가를 나타내는 단어 꼴의 등장입니다. 꼴. 역시나 이 행렬의 꼴을 이야기할 때 이제 1 곱하기 1 해서 행과 열순으로 말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1 꼴이야. 그 행렬은 1 곱하기 1 꼴이야. 그 행렬은 2 곱하기 3 꼴이야. 그 행렬은 2 곱하기 1 꼴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행렬의 꼴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용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면 궁금해할 법한 얘기들을 떠올려. 떠올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있어요? 행렬에? 상등. 다들 하늘 쳐다보죠, 지금. 이게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있었더라? 이렇게 돼요. 예.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요. 행렬의 상등, 행렬이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3은 3과 같다. 이건 어렵지 않은 말이잖아요. 예, 그렇듯이 A 행렬과 B 행렬이 서로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꽤 많은 걸 담보로 합니다. A 행렬과 B 행렬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면 첫째로 꼴이 같아야 합니다. 예, 꼴이 같다. 그리고 각 성분이 모두 같다. 이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행렬이 같다는 건 예를 들어 2 곱하기 2 행렬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에 A, B, C, D와 여기에 P, Q, R, S가 있을 때 무려 4개의 등식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냥 행렬이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A와 P가 같아야 되고 B와 Q가 같아야 되고 얘와 얘가 같아야 되고 얘와 얘가 같아야 되니까 등식이 4개까지 등장한다는 거죠. 이 말은 미지수를 4개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해봤겠지만 문제로. 아시겠죠? 또 이제 뭐 특별한 행렬들의 이름이요. 용어라고 그랬으니까 용어라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행렬들의 이름은 없나요? 이런 거. 뭐가 있죠? 영행렬 이런 거 있어요. 영행렬. 예. 정의는 모든 성분의 값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영행렬이라는 특별한 용어까지 주어야 하지? 왜 그렇죠? 꼴무관입니다. 그러니까 영행렬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한마디 있는 것뿐이고 이 영행렬이 어떠한 성분들을 갖게 되는가는 네, 얘네들 거짓말 안 하고 다 영행렬이에요. 가는가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가는 그 연산의 결과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내가 이 연산들을 하면서 2 곱하기 2 행렬로 계속 연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영행렬은 00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의 결과가 2 곱하기 1 행렬로 끝이 났다. 그러면 그 계산의 결과에 영행렬이 등장한다면 걔는 얘가 되는 겁니다. 예. 이들 모두를 다 영행렬이라고 하고 요런 기호 하나로 표현한다. 한마디로 그냥 되게 플렉서블한 나 왜 이렇게 영어 써? 이게 이제 상호 융통성이 되게 좋은 애다. 비슷하게 또 단위행렬. 그러니까 느낌상 수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애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영행렬이라는 거는 느낌상 0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애죠. 예, 그러면 또 뭐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행렬이 하나 필요하겠어요? 1이죠, 1. 예, 맞아요. 1.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의 단위자가 무슨 말이냐면 니들 과학할 때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단위 길이, 단위 무게, 단위 부피 이런 거 할 때 그게 다 1을 뜻하잖아요. 단위 길이 그러면 1m 또는 1cm. 단위 부피 그럼 1리터 뭐 이런 식으로 단위자가 붙으면 1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의 뭐 지금 당신들은 이거밖에 안 받겠지만 이 책에 온통 2 곱하기 2 행렬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 정식의 약속은 대각선 하단 방향으로에 있는 성분들만 모두 1, 나머지 성분은 0인 정사각 행렬을 뜻합니다. 근데 그러면 왼쪽에서 하단으로 안 가고 오른쪽에서 하단으로 가도 돼요? 아니요. 왼쪽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만 가요. 이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행렬이라는 게 등장하려면 전제가 필요한 거죠. 정사각 행렬에서만 단위행렬을 이야기한다.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정사각형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요쯤 되면은 정리가 다 됐죠? 예, 요게 이제 행렬의 뜻, 용어, 그리고 성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연산. 예, 실수배라는 좀 독특한 행위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곱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수나 문자 또는 식의 연산에서는 실수배하고 곱하고 같은 말이었죠. A에 3배를 했다. 이게 실수배예요. X에 2배를 했다. 이게 실수배예요. 그럼 곱한 거잖아, 그냥. 3과 A를 곱했다. 2와 X를 곱했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행렬에서는 이 실수배와 곱셈을 구분하겠다라는 건데, 예, 어떤 종류의 구분이냐면 실수배는 행렬에다가 실수를 곱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약속은 예, 여기에 A11, A12, A21, A22가 이렇게 들어가면 약속은 모든 성분의 그 실수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요게 실수배입니다. 근데 이걸 왜 곱이라고 안 불러요? 왜 3 곱하기 A라고 안 불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산이라는 걸 배우면서 두 대상의 속성이 다른 둘을 곱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같은 두 대상끼리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대상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였기 때문에 그 식조차도 실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수끼리의 연산인데 곱이나 실수배나 똑같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다른 종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렬이라는 새로운 종족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행렬의 곱셈 이렇게 연산을 말하려면 행렬과 행렬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렬과 행렬이 곱해져야 그때 행렬의 곱셈을 했다고 하고, 행렬과 실수는 종이 다른 아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려면 실수배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의 결과도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건 사실 묶어서 할 수 있죠. A 플러스 또는 B인데 이것도 전제가 필요하죠. 전제는 뭐죠? 뭐가 있을까요? 전제. 사연아, 전제 뭐가 있을까? 그렇지. 꼬리 같아야 돼요. 꼬리 다른 두 행렬은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꼬리 같아야만. 왜냐하면 그 연산의 정의가 성, 분, 끼, 리의 합과 차기 때문에. 예. 1,1 성분에다가 1,1 성분을 더하거나 빼고 1,2 성분에다가 1,2 성분을 더하거나 빼야 되는데, 한쪽 골에서 성분이 하나 남아버리면 다른 쪽과 대상, 카운터파트가 없잖아요. 예, 이러면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꼴이 같아야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렇다면 곱셈의 전제는 요거 좀 골치 아프죠? 응?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1 해서 그렇지. 그걸 설명하면 돼. 머릿속엔 그게 들어있고 그걸 설명하면 돼요. 행렬의 수랑 뒤에 행렬의 열의 수가 같은.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합시다. 왼쪽과 오른쪽. 왼쪽 행렬의 열수와 왼열 이렇게 할게요.
행. 예, 그렇죠. 왼열 오행. 아시겠어요? 왼쪽 행렬에 3 곱하기 2 했으면 요 녀석을 뜻해요. 열수와 오른쪽 행렬의 행수가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도 중요한데 행렬의 곱셈은 서로 다른 꼴을 곱해도 되고 같은 꼴을 곱해도 돼요. 요 전제만 지키면. 그런데 결과의 꼴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의 꼴은 어떻게 나오죠? 3 곱하기 2로 나와요. 그러니까 꼭 전제하면서 뭘 기억하시냐면 m 곱하기 l 행렬과 l 곱하기 n 행렬이 곱해지면 요렇게 삭제되고 m 곱하기 n 행렬이 나옵니다를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곱셈을 하는 법은 사실은 글로 전달하기가 어렵죠. 말로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맞춰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쪽에 행수와 이쪽에 열수를 맞춰서 마무리 짓는 성분 곱의 합 이렇게 불러요. 성분 곱의 합. 행수와 열수를 맞춰 성분 곱의 합. 자, 연산을 배웠습니다. 연산을 배우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들 다들 연산을 배웠을 텐데 초딩 때니까. 근데 연산 배우고 나면 꼭 뒤에 하는 게 있어요. 뭐게요? 결합법칙.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연산법칙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연산을 배우고 나면. 그래서 연산법칙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주로 3가지 세트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그중 하나가 교환법칙, 두 번째가 결합법칙, 세 번째가 분배법칙입니다. 근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 연산 개개로 따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 행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연산법칙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덧셈 같은 경우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죠? 그런데 곱셈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곱셈 공식 또는 전개, 인수분해 이런 애들이 얘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법칙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순서를 지키는 전제하에 A, B를 먼저 더하냐 B, C를 먼저 더하냐 상관없다. 성립한다. 곱도 순서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냐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법칙은 조금 애매해지는데 이 합에 대한 분배법칙은 실수배로 얘기를 하고요. K 배한 A 더하기 B는 KA 더하기 KB.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분배법칙이 아니에요. 실수배를 하는 성질이지. 실제 분배법칙은 A라는 행렬에 B 더하기 C를 하였을 때 이게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로 분배가 되겠느냐의 얘기인데 되죠. 결론적으로 됩니다. 인수분해도 됩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순서를. 여기서 AB 했는데 여기 와서는 BA가 돼 있다거나 요렇게는 안 된다. 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연산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뭐 기본 중에 생 기초라고 할 수 있고요.
단원을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한마디만 이제 얹자면 요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두 친구 데리고 수업을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해요. 근데 영상으로는 안 남겨놨었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겸 해서 그 두 친구 중 한 명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한 명을 데리고 했으니까 복습한다는 셈 치고 한 번 더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렬의 뜻과 정의 그리고 연산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단원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중단원 테스트를 쳐봤으니 알겠죠. A의 n제곱에 관심이 많습니다. A의 n제곱에 관심이 많아서 이 A의 n제곱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수순과 마음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저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렇게 해볼 거야. 그 다음은 안 되면 이렇게 해볼 거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응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자, 나름의 그 이걸 뭐라고 그러냐? 왜 자꾸 영어가 튀어나오지? 컨센서스가 우리말로 뭐냐? 컨센서스가 우리말로 됐어요. 나름의 대응 수칙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직접 해보는 거죠. 이거를 거창하게 이름 붙이면 이제 비추리, 유추라고 부르는데요. 유추. 그냥 해보는 거예요. A를 들고 얼마인가 확인. A의 제곱을 직접 해보고 얼마인가 확인. A의 3승을 해보고 얼마인가 확인해서 대충 눈치 까고 그 다음에 A의 4제곱쯤에서 확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패턴을 추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쯤에서 이제 얼마인지 알게 되면 한 이쯤 가도 내가 얼마인지 알겠네 이렇게요. 요렇게 건너뛰는 요 행동을 유비추리 행동이라고 그래요. 유추 행동이라고. 이제 다음 학년에 들어가서 배울 수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요거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강력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느리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쨌든 3제곱, 4제곱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건 당연하게. 요걸 좀 줄이고 싶을 때 하는 행동에 쓰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좀 이거 안 해보고 좀 한 방에 갈 수는 없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갤리 밀턴 정리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과 과정에 없는데요 라고. 교과 과정에 없는데요. 그리고 뭐 바이블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개념 확장하기? 뭐 그냥 뭐 이렇게 마치 부록처럼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33년 전에도 교과 과정이 없었습니다. 갤리 밀턴 정리는. 그런데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고 모든 학교에서 이 n제곱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 하셔야 됩니다. 켈리 밀턴 정리라는 건데요. 일단 내용이 뭐냐면 A가 A, B, C, D 2차 정사각형이라 이라면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이렇게 가정하면 그것이 만들어지면 어떤 예외 없이 반드시 이 A를 제곱하고 거기에 A 더하기 D라는 실수배를 한 요 대각선 있죠? 요 대각선 두 개를 더해서 실수배를 한 A
빼고 a 제곱에 a 더하기 d배를 한 a를 빼고 그리고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x자를 그리며 곱한 차예요. x자를 그리며 곱한 차. 나중에 내가 왜 웃었나 말해줄게. 하고 이 단위 행렬을 곱한 결과가 언제나 영행렬이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언제나 영행렬이 되더라.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아직 명제를 안 해가지고 명제 이게 조건 명제, 결론 명제라고 하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조건 명제라는 모양새인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네. 하여간 이거이면 이거이다. 성립한다. 그러니 예를 들어 A가 요런 애가 주어졌어요. 근데 A의 세제곱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뭐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A의 세제곱이 얼마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3번 곱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대신에 A 제곱,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해서 이런 행렬이 등장하면 반드시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A 배한 AD 마이너스 BC 하면 얼마야? 1이죠. 2는 0.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행렬이면 이러한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성립한다. 근데 이걸 봤더니 이거는 앞에 A-2만 있으면 뭔가와 매우 닮아 있다.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곱했는데 영행렬이랑 어떤 행렬을 곱해도 다시 영행렬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는 영행렬이다. 그런데 이 결과가 A 3승 마이너스 2는 영행렬이다. 따라서 A 3승은 2이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저 A 제곱 빼기 A 더하기 아니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더하기 A 더하기 D가 얼만데 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1 했는데. 그럴 수 있어. 뭐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라도 여기 a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둘을 넘겨서 또 a를 곱해서 3차를 만들고 또 a를 곱해서 4차를 만들면 이걸 직접 거듭 제곱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3차, 4차, 5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케일리 해밀턴 정리고요. 요거는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단이 붙어요. 단. 근데 항상 그렇듯 이 수학에서는 단자가 붙으면 이 부분이 문제에 받치됩니다. 그래서 단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단 뭐라고 써 있냐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데요. 여기서 역이 뭐냐면 명제적 개념에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머리는 공부를 잘한다. 대머리는 공부를 잘한다. 이게 참이라고 쳐요. 그럼 역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면 대머리이다가 되는데, 그러니까 대머리는 공부를 잘한다가 참이라 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가 다 대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그 말인데요. 여기서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떤 행렬, 구체적 행렬이 나한테 주어지면 방금처럼 1, 5,
2, 4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이면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는 영행렬이다 는 반드시 참입니다. 반드시 참이에요. 그런데 그 역은 오늘 한번 쓴 게 영어 계속 써보자. 씨. 나 원래 이렇게 뭐 말하다가 영어 섞어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뭐 되게 그냥 영어 사대주의 같은 느낌 들잖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글화 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 거지? 뭐 아무튼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이는 영행렬이다가 당신들한테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2차식이 먼저 주어졌어. 이게 참이래. 영행렬이 된대. 그렇다 해서 A라는 행렬에 요 A와 D 자리의 합이 5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AD-BC라는 요 결과물이 마이너스 6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없다. 항상 이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이 공부가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게 아니란 뜻이냐? 이 0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이런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 A에 요 대각선 두 개의 합이 절대로 5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냐? 아니죠. 아니에요. 심지어 말이에요. 심지어 99%가 5입니다. 이 말은 맞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고 오히려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이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 아닌 경우에 반례라고 그러죠. 반례. 이걸 성립하지 않게 하는 반례가 세상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2개의 반례가 아니면 얘는 참이 맞아요. 역은 성립하는 게 맞아요. 그 2개의 반례가 아니면. 그 2개의 반례가 누구냐 하면 이쪽을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그 영행렬 2개입니다. 이쪽을 마치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 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과 1로 분해해서 네, 그 반례 2개가 바로 A는 6, 2와 A는 마이너스 2, 요 2개예요. 정확하게 6, 빵빵 6, 마1, 0, 0, 마1 이렇게. 이거 둘이 더해보세요. 5인지. 아니죠? 이거 둘이 더해보세요. 5 아니죠? 네, AD-BC가 마이너스 6도 아니거든요. 이 2개 빼놓고 나머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 단어에 꽂히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차라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말고 역은 성립한다 2개 빼고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역은 성립한다 2개 빼고. 근데 이거 언제나 이렇게 100% 인수분해 되나요? 아니잖아. 우리 2차 방정식이 언제나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었잖아. 허근 가질 때 안 되지 않아? 그지? 예, 그러면 여기 100% 성립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아마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갈 거야. 왜냐면 문제 푼 경험이 너무 적거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최소 3회독이라고 했죠. 중간고사 전까지, 기말고사 전까지 최소 3회독 이상 얘를 돌리다 보면 5만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요거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때를 위해 지금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니까 복습할 때 쓰도록 하세요.
마지막 이제 수업은 짧을수록 좋은데 마지막 유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켈리 밀턴 정리 할 수 있는 사용 범위가 제한돼 있어. 그래서 그거보다 더 빠른 애가 있는데 특정 형태의 행렬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특정 형태의 행렬 중 가장 유명한 형태가 뭐냐면 1, 0, 1이 이렇게 니은자 형태, 이 니은이요? 기역자 형태로 있는 겁니다. 네. 니은자 형태도 괜찮아요. 1, 0, 1이 이렇게. 한마디로 단위 어디 갔어? 없어졌네. 단위 행렬이 어떻게 생겨서 단위 행렬이? 1년 예. 1 1 이렇게 생겼죠. 이 중에 한쪽 0을 지우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딱 맞아요. 예. 단위 행렬의 변형 형태인데 단위 행렬에 0이 들어갈 둘 중에 한 자리에 특정 숫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되게 쉬우니까 자주 나오고 쉬우니까 외우세요. 101하고 요 A가 그대로 요 거듭제곱 배가 됩니다. NA 이렇게 돼요. 이 녀석도 A의 N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조그매지나 싶지. 여기가 카메라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저 새끼 왜 저러나 싶을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101 하시고 요게 NA배 된다. 이렇게. 그 말고도 이제 뭐 A00, A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되게 쉬워요. A의 N거듭 제곱은 A의 N승 00, A의 N승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몰라도 되는 애긴 한데 A0, A의 B 뭐 이런 꼴이 있어요. 나중에 영상 찾아볼 때 저 사람이 저런 얘기까지 해놨네 뭐 싶은 그런 얘기예요. 자주 볼 일은 없는데 한 번 나한테 딱 걸렸을 때 이거 써먹으면 짜릿합니다. 요 놈 같은 경우는 A의 N거듭 제곱이 되면 A의 N승 0, A의 N승 얘하고 얘의 배합인데 여기가 B를 한 번 곱하고 B를 곱하는데 요 N거듭 제곱이 요 놈하고 닮아 있잖아요. 요 놈, 요거요. 그러니까 이제 NB가 되는 거예요. NB가 되는데 여기가 1이 아니었으니까 A의 N-1승 뭐 이렇게 됩니다. 괜히 얘기했어요. 있어 보이려고요. 아무튼 요 정도? 예. 이 앞절 부분이 실제 교과서나 이렇게 내용 정리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개념을 제대로 익혔어요 할 때 정리해 두는 내용이고 후반부의 내용 요 N거듭 제곱은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때 그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사용하세요.